자, 형사소송법의 기본 구조론. 형사소송법의 구조론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소송 후, 누가 소송 후 주체이고 누가 주도권 가지고 있고 소송 후 주체 사이에 어떠한 관계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을 소송 구조론이라고 한다. 이게 뭐 시험에 나와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규문주의가 있고 탄핵주의가 있다. 그러면 규문주의란 무엇을 말하는가? 재판기관이 소추기관의 소추 없이 재판기관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여 심의 재판하는 주의를 규문주의라고 한다. 이조시대 때 사또재판하고 똑같은 것이죠. 이런 규문주의라는 것은 언제를 계기로 없어지냐면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탄핵주의로 계획됩니다. 이 규문주의 하에서는 소추기관이 없기 때문에 불고불리의 원칙,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심의할 수 없다는 원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고불리 원칙이 인정되지 않고, 그러면 형사 절차는 소송 구조를 갖는다 안 갖는다, 이때는 소송 구조를 갖지 않는다고 보니까 피고인은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한 심리 객체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탄핵주의는 조금 알아두셔야 되죠. 일단 탄핵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 그러면 소추기관의 소치에 의해서 재판기관이 비로소 재판 절차를 개시한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에 계획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모든 대륙에서 형사소송법이 채택됐으며 영미에서는 일찍부터 확립된 제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추기관이 있기 때문에 소추기관이 소를 제기하면, 그래서 그때야 심리할 수 있다. 그래서 불고불리 원칙이 적용된다. 불고불리 원칙이 적용되므로 형사 절차는 일단 소송 구조를 언제부터 갖느냐? 탄핵주의에서부터 소송의 구조를 가지고 피고인이 소송 주체로서 절차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형사소송법의 태도는 공소는, 그러니까 소추기관은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그래서 국가소추주의에 의한 탄핵주의 소송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그 밑에 판례는 프랑스 혁명 이후 탄핵주의적 형사소송 제도에서 재판기관이 수사기관 및 소추기관을 명확히 하고 있다. 명확히 분리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형사소송법은 규문주의가 아니라 탄핵주의다. 탄핵주의에 대해서 두 가지 불고불리 원칙과 소송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송 후 주체로서 한다. 그러면 소송 후 주체라고 그랬는데 소송 주체에서 그 주도권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소송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놈을 그래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로 나누어지는데 일단 규문주의 하에서는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로 나눌 필요가 없겠죠. 탄핵주의에 오니까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로 나눕니다. 당사자주의는 뭐냐 그러면 소송의 주도권이 당사자에게 있다. 여기서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 후 주도적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법원은 뭐하느냐?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것으로 영미의 형사소송법의 절차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당사자주의에 대한 평가, 장점, 단점, 이건 여러분이 다음에 한번 봐두시면 되는 부분이고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번 직권주의라는 건 그러면 뭐냐? 직권주의라는 것은 소송 후 주도권을 어디에다 준다는 얘기예요? 법원에 소송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직권주의는 어디에서 많이 행하지냐면 대륙의 형사소송법 절차의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절차를 평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관계, 우리나라 현행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를 조화 배합해서 절충적이다. 그래서 당사자주의도 있고 직권주의도 있다. 그러나 직권주의를 원칙으로 하는지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구조를 원칙으로는 당사자주의입니다. 그러면 직권주의는 보충적으로 가미하고 있다. 그래서 그 밑에 판례 우리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소송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여기서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 구조. 그러면 일단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가 있을 때 어떤 걸 확실히 알면 됩니까? 직권주의를 알면 되죠. 직권주의는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법원이 소송 후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 요구제도, 증거 신청에 대한 결정, 법원이 결정이죠.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면 법원에 의한 증거조사란 얘기죠. 법원의 증인신문, 피고는 법원이 나오면 전부 직권주의입니다. 피고에 대한 법원의 신문, 그 다음에 자유심증주의.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채택에 의해서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다. 법관이 개입되는 것, 이게 바로 직권주의입니다. 직권주의가 아닌 것, 소송의 주도권이 양 당사자에 있는 것, 이래서 검사에게 있거나 피고인에 있는 것은 다 당사자주의. 공소장 그러면 전부 다 검사의 부분이죠. 그래서 공소장에 의한 심판 범위 확정이라든가 공소장 변경 제도, 공소장이라는 것은 거의 나오면 다 당사자주의로 봐죠. 그러나 공소장 변경 요구는 법관이 하기 때문에 직권주의다. 이건 그래서 구별해 두시고, 증거조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증거를 신청하거나 신문에서 교호, 증인신문에서 상호 신문하는 것, 당사자의 증거보존신청권,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 전문법칙, 증거동의제도, 기타 공소장 부분 송달, 일회 공판기일, 유예기간, 검사가 들어가거나 피고인이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검사의 의견 진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자, 구별해야 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공소장 변경 요구 제도였죠. 자, 봐봅시다. 이 부분은 기출 지문에 잘 나오는 것입니다. 공소장 변경 제도는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나 법원에 의한 공소장 변경 요구 제도는 직권주의적 요소이다. 금방 배웠죠. 공소장 변경 요구에 검사가 응하지 않으면 공소장 변경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권주의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직권주의라고 볼 수 없다. 왜 그러냐면 검사가 응하지 않는 것, 검사가 들어갔습니다. 증거의 동의는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나 이 증거를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증거 동의의 진정성 판단은 누가 하다? 법관이 한다. 그래서 직권주의적 요소이다. 이런 지문 자체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소송 절차의 기본 이론. 소송 절차의 의의와 법적 성격이 있는데 소송 절차의 본질. 소송의 절차는 그냥 어떤 행위가 다수의 행위가 연속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 사이에 자, 소송의 3주체인 법원과 검사, 피고인이 연속된 소송행위로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법률 관계설이 먼저 있다. 그럼 관계설을 먼저 볼까요? 법률 관계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은 이건 쉽게 해서 절차면에 관한 것이죠. 그 말은 어떻게 고정되어 있느냐? 아주 쉽게 해서 법원은 심판할 권리 의무, 양 당사자는 심판을 청구하고 심판을 받을 의무, 이것은 고정되어 있다. 이걸 바로 법률 관계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상태설은 이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되어 간다. 법률 관계와 소송의 기판력을 정점으로 해서 유동적인 법률 상태다. 이건 실체. 처음에는 무죄인 줄 알았더니 유죄가 될 수도 있고 유죄인지 알았더니 무죄가 될 수도 있더라. 그래서 이 소송 주체는 절차상의 권리 의무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미확정 부동적인 것이다. 그래서 소송 전체는 법률 관계로 파악할 수 있고 기판력을 정점으로 법률 상태로 봐야 한다. 상태를 보는 것은 유죄 무죄의 실체 관계고, 자, 법률 관계설은 절차를 보는 것이다. 그러면 소송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이면설, 절차도 있고 유죄 무죄의 실체도 있다. 그렇다면 자, 소송의 실체는 법률 상태설,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절차는 법률 관계 고정되어 있다라고 파악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둘 것은 3번 이 부분. 실체면 유죄냐 무죄냐는 법률 상태로, 절차면은 법률 관계로 파악하는 이원설, 절충설이 통설이라는 것. 그렇다면 소송에는 실체면과 절차면이 있다.
실체면은 뭐라 그럽니까? 유죄냐 무죄냐죠. 그래서 소송 후 실체면, 소송 후 실체면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실제 법률 관계가 형성 확정되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아까 이 바로 위에서 실체면은 무엇으로 법률 상태설이 타당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소송의 절차면, 실체면은 소송에서 실체면을 뺀 나머지는 다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 절차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법률 관계설에 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 3번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실체면과 절차는 서로 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동전의 양면같이 분리할 수 없다. 분리될 수 없으면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실체면이 절차면에 미치는 영향과 절차면이 실체면에 미치는 영향, 이 두 부분이 있는데 어느 것을 먼저 봐야 되느냐? 여러분, 실체면이 이게 실체 유죄인데, 자, 절차면에 영향을 미친다.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유죄는 유죄인데, 그런데 이것은 뭐 사물가두로 패전, 친고죄의 고소나 고소 후 취소. 자, 친고죄는 죄는 저질렀어. 그러나 고소가 있거나 고소가 취소. 그러니까 실체면은 있는데 절차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뭐 긴급체포 요건, 필요적 변호 여부, 피고인의 출석 여부, 간이공판 절차,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실체면을 떠나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실체면이 필요적으로 절차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죠. 하지만 저는 뭐라 그러냐면 절차면이 실체면에 미치는 영향 해가지고 이걸 먼저 외워두십시오. 절차면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면 뭐라 그럽니까? 이건 징거법을 보면 됩니다. 적적 절차와 인권 보장이 강조되어 절차 때문에 절차가 잘못되면 실체가 영향이 미친다는 거. 그러면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증거에 대한 법적 규정. 위법수집 증거배제 전문법칙, 자발계 보강법칙은 절차면이 실체면에 영향을 미친다. 시험 문제에서 절차면이 실체면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러면 증거법 부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소송 절차 2분론이다. 소송의 절차를 둘로 나누자라는 것. 무엇으로 나누냐? 일단 절차를 유죄 무죄라고 해가지고 유죄냐 무죄냐는 사실 인정 절차와 양형, 형량을 정하는 절차로 분리하자는 주장이 바로 소송 절차의 2분론입니다. 그러나 영미법계는 배심제도, 배심원에서 유죄냐 무죄를 결정하고 양형은 판사가 하기 때문에 배경으로 유죄의 판결과 형의 선고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나 대립법계에서는 이걸 원칙적으로는 구분하고 있지 않아서 대립법계에서 도입하자는 견해가 대두됩니다. 그렇다면 영미법계에서는 소송 절차의 2분론을 도입하자고 주장할 이유가 없겠죠.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도입하자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자, 사실인정 절차의 이론적 근거가 사실인정 절차의 순어, 범죄 사실의 인정 절차에서 피고인의 인격을 심의하면 먼저 뭐 전과가 있냐 없냐 이런 인격적인 것을 심의하면 피고인의 악성격이 법관에게 대해서 편견과 애단을 가질 염려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애단 배제를 위해서 절차를 둘로 나눌 필요가 있다. 양형을 합리화, 형량을 합리화하자 그러죠. 범죄의 개별화, 특별 예방 기능을 강조하여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의 인격과 사회적 심리적 상황과 피고인이 미치는 형벌의 효과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양형 절차를 사실 인정 절차와 분리하면은 무엇을 도입해야 돼요? 판결 전 조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격권이 보장된다. 그래서 범죄 사실 증명 전에 공개해서 피고인의 프라이버시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일반으로 공개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양형 절차에서는 공개주의를 배제하여서 피고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변호권의 보장, 사실 인정 단계에서 피고인의 무죄만 변론하고 양형 단계에서는 관대한 처벌을 구하는 변론을 함으로써 변호권이 보장하게 된다. 그 다음에 소송 경제, 절차를 이분화해서 무죄가 판결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양형 심의 절차가 진행할 필요가 없어 소송 경제에 보탬이 된다. 이건 이론적인 얘기죠. 그런데
또 이를 비판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실인정과 양형절차를 분리하면 심리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장기간이 돼서 소송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